자, 이번 시간엔 로그의 뜻 그리고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처음에 로그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어떤 수의 거듭제곱, 이를 세제곱했을 때 8이라는 수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우리 3이라고 하는 수, 이 지수는 밑이 2고 그 결과값이 8이야. 그래서 밑에 있는 수 2를 밑이라고 하고, 이 지수의 거듭제곱의 값을 얘를 우리가 진수라고 부를게. 그러면 요 3이라고 하는 지수의 값은 밑을 2로 가졌을 때 8이라고 하는 값을 나타내겠지. 자, 이번엔 다른 걸 한번 들어 볼게. 1을 5제곱을 했을 땐 32가 되겠지. 그러면 이 5라고 하는 지수는 밑을 2로 가지고 그 결과값은 32가 돼. 자, 이번엔 밑을 몇 제곱을 했을 때 만약에 20이 되는 수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8이라든가 32와 같은 애들은 밑 2가 거듭제곱이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였지만, 만약에 20이라고 하는 수는 밑이 2인 어떤 지수 x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라고 했을 때, 물론 20이 되게 하는 이 지수 x의 값이 존재는 할 거야. 이게 대략 얼마쯤 될까? 예상을 해보면 세제곱을 했을 때는 8이고 4제곱을 했을 때는 16이니까 이 20이 되게 하는 지수 x의 값은 4보다는 클 것이고 5보다는 작다라는 걸 예상은 해볼 수가 있지. 아마 x는 4와 5 사이에 어떤 값일 것이다. 사람들은 여기서 이 지수의 값 x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x의 값을 대략적으로만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지수의 값 x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야. 자, 밑이 2인 수에서 지수 x제곱을 했을 때 20이라고 하는 진수를 가졌기 때문에 x라고 하는 이 지수의 값을 이 로그라는 기호를 활용을 해서, 자, log라고 쓰고, 요 로그의 약자는 책에 보면 여기 있지, 그지? 로가시즘, 로가슴, 로가리즘, 아무튼 이런 이제 발음이 있는데, 우리는 앞에 log 약자를 이용해서 로그라는 기호를 쓰고, 그 밑이 2였기 때문에 로그 밑에 작게 2라고 적고, 그 지수의 값 진수를 로그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로그라는 것 자체는 이 어떤 밑이 있는 지수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2의 세제곱이 8이라고 하는 수도 3이라고 하는 요 지수의 값 3은 로그로 표현했을 땐 밑이 2고 진수가 8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모든 지수의 값들은 다 로그로 표현이 가능해. 다만 이제 정확한 우리가 값을 모를 경우에도 로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로그의 정의였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a의 x제곱을 했을 때 n이라는 수가 되었다. 이때 a를 우리는 밑, 그리고 n은 진수라고 불렀지. 이때 지수에 있는 x는 로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밑에는 작게 a라고 적고 그 지수의 값 진수를 로그 안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이 지수 x를 로그라는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로그의 정의였어. 자, 그리고 이 로그는 밑이 a인 지수의 값이기 때문에 그 밑 a가 음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별도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밑은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그리고 밑이 1인 지수도 있긴 하지만 밑이 1이 되면 그 지수 법칙이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다양한 형태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밑이 1일 경우에는 굳이 이 로그라는 기호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밑은 밑으로 1은 사용하지 않아. 그리고 AX제곱은 N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밑으로 사용되어질 A는 양수만을 사용할 것이고 밑은 1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지수라는 값 자체는 항상 양의 값을 띠기 때문에 진수 n의 값도 0보다는 커야만이 돼. 그래서 책에 있는 이 내용 앞에 거 두 개는 밑 조건이 되고 뒤에 있는 n이 양수라고 하는 건 진수가 가질 조건이라고 불러. 책에도 보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 읽어보도록 해. 그러면 대표 1번. 다음 주어진 값 로그 읽을 땐 로그 2분의 1의 8이라고 읽어주는데 이 값을 우리가 x라고 예를 들었을 때 x라고 뒀을 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의 밑 2분의 1을 지수의 2분의 1에 넣어주고 그 결과 진수를 지수의 값이라고 뒀을 때 8은 2분의 1로 바꾸었을 땐 일단 역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8은 2의 세제곱이므로 마이너스 3성이라고 줄 수 있지.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다음 로그 9의 27의 값을 x라고 뒀으면 로그 정의에 의해서 9의 x제곱은 27이다. 자, 9와 27은 모두 밑이 3인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3의 제곱의 x제곱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고 그래서 이 x의 값과 3은 같아야 되므로 x의 값은 2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다음 페이지. 다음 주어진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일단 로그 자체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밑으로 사용된 x와 진수의 값은 특정 범위가 특정 조건이 있지.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은 되지 않아야 되며 진수는 양수가 돼야 된다. 이 조건은 꼭 우리 암기하도록 합시다. 자, 밑이 x인 로그였기 때문에 밑 조건에 의해서 x는 양수, x는 1은 아니다. 그다음에 진수 조건에 의해서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 요거 이렇게 엮어서 연립부동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전 2차 부동식을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x절편 0이 되게 한 x의 값을 찾을 수 있고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2라면 부등호 방향이 0보다 크다는 건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라고 해석이 되고 0보다 커야 되므로 연립을 하게 되면 0보다 커야 된다. 그런데 x는 1이 아니다. 1은 어차피 연립 0보다 크고 2보다 큰 연립의 해에는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립부동식의 해는 x가 2보다 크다가 되겠지. x가 2보다 커야 밑과 진수권을 모두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주어진 로그 기호는 정의되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로그의 경우도 진수 조건부터 먼저 적어보면 진수 0보다 커야 되고 밑 조건 양수여야 되고 밑은 1이 되지 않아야 되겠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돼. 첫 번째 진수 조건에서는 2차 항의 부호가 음수일 경우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2차 항의 부호를 일단 양수로 바꾸어 줄게. 그리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주면 이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는 거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근해 공식을 써주면 되겠지. x의 값은 0이거나
4이고 부등호 방향이 0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두근 x절편 두근 사이일 때가 0보다 작은 범위. 그다음에 두 번째 및 조건에 의해서 x는 2보다 커야 되고, 다음에 세 번째 조건 x 빼기 2가 1은 아니다. 그 말해서 x는 3은 아니어야 된다. 3은 제외하면 연립부등식은 2에서 4라는 범위가 되는데 3은 제외해야 되겠지? 뭐 적을 때는 2보다 크고 x는 4보다 작다. 여기에 x는 3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3이 제외되었다는 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적어주는 거야. x는 2에서 3까지 그리고 3에서 4까지. 이게 이제 밋과 진수 조건에 의해서 로그를 정의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 자, 여기 요 앞에서 말했던 로그는 기본적으로 지수의 값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지수는 x라는 지수의 밋 a와 지수의 값 진수 n을 이용해서 로그 a의 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이 밑이 a인데 진수 n이 만약에 1이라면 성질 1번 모든 지수의 값은 지수가 0이었을 때 1이기 때문에 진수가 1이면 로그의 값은 항상 0이고, 그리고 진수 값이 밑과 똑같다면 지수는 1이었을 때, a의 1승을 했을 때 a가 되므로 밑과 진수가 같다면 1이다. 이것도 우리가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유도하긴 그런데 뭐 유도할 것도 없지만 암기하도록 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로그의 성질 파트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암기를 다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로그에서 진수들이 어떤 수들의 곱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땐 로그 밑이 a인 로그에서 이 진수인 m과 n의 곱을 덧셈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 자, 이것도 일단은 유도 과정도 있겠지만 먼저 암기부터 먼저 하자. 이 진수가 곱하기나 2번, 3번 성질 같이 보면 곱하기나 나누기로 되어 있을 경우엔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로그를 덧셈으로 분리할 수 있고, 나누기로 되어 있으면 뺄셈으로 분리할 수 있어. 2번과 3번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진수의 값이 만약에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약간 잘게 분해시킬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밑이 2인 로그에 대해서 12라고 하는 진수가 있다고 하자. 이 12는 곱하기 또는 나누기로 나타내 볼게. 곱하기로만 나타내 보면 이 두 번과 3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 그러면 2번 성질에 의해서 2와 3을 덧셈으로 분리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및 2와 진수 2 동일한 밑과 진수가 똑같다면 로그 값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과 로그 2의 3 그래서 2와 로그 2의 3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자, 방금 풀었던 요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이 로그라는 것은 밑이 2라는 수에 대해서 이 진수의 값들을 곱하기나 나누기 형태로 변형을 시킨 다음 다양한 모양들로 변형이 가능하다. 약간 자유도가 높은 편이야. 여기 2번과 3번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처음 이제 앞으로 다룰 때 로그 안에 있는 진수의 값이 조금 크다. 다양한 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 손순례를 하는 게 아무래도 로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로그에서 3번 성질처럼 분수 형태가 들어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자연수로 바꾸는 게 다른 로그들과의 어떤 계산을 함에 있어서 유리할 거야. 머릿속에서 로그는 속에 진수가 어떤 곱하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수라면 잘게 쪼갠다, 분해시킨다. 그리고 분수나 소수가 있다면 가급적 자연수로 바꾼다.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잘게 분해시키거나 자연수 형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다른 로그의 값들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4번 성질 같은 경우도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 거듭제곱의 경우는 이 거듭제곱이라는 게 결국엔 똑같은 수 m을 여러 번 곱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2번 성질에 의해서 덧셈으로 분리가 돼. 이것도 숫자를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3의 세제곱, 3의 4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면 3의 4제곱은 3을 4번 곱했다는 뜻이므로 로그에서의 곱셈은 덧셈으로 분리가 되면서 밑이 2인 로그 3이 총 4번 더해지기 때문에 로그 2의 3이 4개 있다. 그래서 곱하기 4라고 적을 수 있는데, 자, 요것도 우리가 원래는 덧셈으로 분리가 되어서 똑같은 로그 값을 4번 더했다라고 해야 되지만, 그냥 우리는 요거를 약식으로 거듭제곱은 여기 로그 자체의 실수배로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자. 자, 여기 보면은 K가 지금 실수라는 말이 있지. 자, 방금 우리는 거듭제곱으로 바꾸었을 때 그 수가 뭐 4번, 5번, 3번 등이 곱이다라고 했지만 지수 확장에 의해서 K가 분수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무리수여도 이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 4번은 우리 실수배라고 부를게. 2번과 3번은 로그 안에 있는 진수를 가급적이면 간단한 자연수로 바꾸는 거고, 4번은 거듭제곱은 지수는 실수배로, 진수의 지수는 실수배로 빼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 변환 공식. 밑이, 자, 지금 우리가 1번에서 봤던 내용들은 전부 다 밑이 A인 지수의 다양한 진수의 모습의 변화였다면, 이번엔 로그의 밑을 바꿔볼 수가 있어. 지금까지는 밑이 A인 하나의 로그였다면, 이번엔 밑을 새로운 밑, 여기서는 C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 C라는 문자를 사용한 C를 밑으로 사용한 로그로 바꾸게 될 땐 1번, 이것도 사실 일단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으로서 일단은 먼저 암기하는 게 좋을 거야. 이게 유도 과정은 밑에 증명이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되게 이해하는 데는 어렵진 않아. 다만 매번 이 유도 과정을 이용해서 공식을 쓰기에는 조금 복잡해. 그래서 이거는 활용하는 데만 초점을 좀 맞춰볼게. 그 전에 로그를 보통 LOG라고 적는데 쌤은 앞으로 필기체 L로만 적을게. 그래서 밑이 만약에 2인 로그가 있다. 나는 밑이 2가 아니라 뭐 밑을 5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밑이 5인 로그를 쓰되 밑은 분모로, 밑이 5인 로그를 쓰되 분자는 3으로 이렇게 공식에 있는 것처럼 바꿀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밑을 5가 아니라 진수의 값이 3이었기 때문에 진수와 같은 밑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분자는 밑과 진수가 같아졌기 때문에 1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기도 해. 특히 밑과 진수를 밑을 진수로 바꾸었을 땐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뀐 것처럼 보여. 대신에 역수가 취해졌지. 2번 공식인데 이것도 공식이니까 공식 자체로서만 외우면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뀌면 역수가 된다. 이거를 역수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역수관계이므로 서로 곱하면 1이다. 아마 이렇게 외우는 게 조금 더 좋을 거야. 다음 페이지에 나온다. 밑과 진수는 자리가 바뀌면 서로가 서로의 역수가 된다. 그래서 곱하면 1이다. 이것도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두 번째.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밑과 진수의 자리 바뀌면 역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질도 상당히 재미있는 게 이 지수라 밑에 있는 지수와 진수에 있는 지수의 값들은 이것도 실수배라고 부를게. 실수배로 꺼낼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나오고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나간다. 밑에 지수는 분모 또는 다른 말로 역수라고 하면 돼. 역수의 곱. 그 다음에 진수의 지수는 분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면 공식을 조금 더 쉽게 이런 식으로 외워서 쓰도록 하자. 뭐 예를 들어서 밑이 4인 로그가 있다. 로그 4에 5가 있어. 자, 이 앞에서 말했던 설명의 성질에서는 진수값이 분수, 소수, 조금 더 성인수분해가 가능한 수라면 잘게 분해시킨다고 했어. 이 밑에 있는 수 같은 경우는 뭐 4 같은 경우에 보면 요거는 곱하기로 바꾼다기보다 2번 성질에 의해서 4를 2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지. 4를 2의 제곱으로 바꾼다면 얘는 2의 제곱 밑에 있는 지수는 2의 역수로 실수배를 끄집어낼 수 있다. 꼭 이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라 로그를 봤을 때 밑은 어떤 거듭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면 실수배로 꺼낼 수 있고 진수에서의 지수는 그냥 실수배로 역시나 꺼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다양한 로그들의 모양들을 꼭 이렇게 바꾸어야 돼 라는 건 없어. 다만 말 그대로 성질이잖아, 그지? 이런 모양도 바꿀 수 있고 저런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다. 여기에 2번은 상당히 많이 쓰는 성질 중에 하나이고 2번 성질을 약간 또 응용된 성질인데 이런 것도 가능해. 진수는 보통 n이라고 적으니까 로그 a에 n이라는 로그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밑과 진수를 똑같은 거듭제곱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a를 m제곱 했어. 그러면 진수도 똑같이 m제곱 할 수도 있어. 자, 요거는 뭐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거긴 한데 이 밑이 만약에 뭐 루트 2 또는 세제곱근 2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걔네들을 자연수로 바꾸고 싶어. 정수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 이런 거듭제곱을 통해서 로그의 밑을 훨씬 더 다른 수들로 바꿔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밑이 루트 3이다. 나는 이 밑이 루트 3인 수를 다른 수, 뭐 자연수 바꾸고 싶어. 그럴 땐 밑을 거듭제곱, 제곱을 해버려. 그러면
진수도 똑같이 제곱해주면 그 로그의 값은 유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성질 첫 번째 성질에서는 진수에 대한 다양한 모습의 변화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춰줬다면 두 번째 성질에서는 이 밑이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아까 밑 변환 공식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밑을 꼭 A로만 써야 되느냐? A가 아닌 완전 새로운 밑을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밑 변환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할 것이고, 두 번째, 밑을 내가는 다양한 거듭 제곱의 형태로 변형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성질 2번 공식을 활용을 해서 밑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이 로그의 공식이라기보다는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수의 자리에 로그가 있을 경우, 자, 이거 4번 공식부터 먼저 볼게. 밑이 A인 지수인데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다면 지수의 밑과 로그의 진수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4번 같은 모습도 모양이 되게 특이한 형태지.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지수의 밑과 로그의 진수는 자리 바꾸어도 그 값은 동일하다. 자, 이것도 유도 과정은 밑에 설명에 있지만 유도 과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 복잡해. 매번 이거를 유도 과정을 이용해서 고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공식으로서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구나. 지수의 값, 지수에서의 밑을 우리가 다른 수들로 변형. 여기 다른 수라기보단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로 바꾸는 거지. 4번 같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 볼 형태는 아니야, 그지? 하지만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다면 이 공식을 떠올리도록 하고 3번 같은 경우도 4번 공식처럼 지수의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를 자리 바꾸게 되면 자, 그럼 지수는 밑과 진수의 값이 같아졌기 때문에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3번 공식은 뭐 새로운 공식이라기보단 4번 공식을 조금 더 쓰기 좋게 뭐 C 대신에 A를 넣은 것 정도로 생각하면 돼. 여기 두 번째 여기 로그 여러 가지 성질에서는 2번 공식 그리고 4번 공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배우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그 계산을 해볼 건데 로그의 계산에서는 로그는 덧셈 뺄셈 로그는 덧셈과 뺄셈은 밑이 같아야 덧셈 뺄셈은 밑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그에서의 곱셈과 나눗셈이 나오면 일단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구나. 이럴 때는 곱하기 로그에서의 곱셈과 나눗셈이 나오면 로그의 밑 변환하는 공식 요거를 떠올리면 돼. 다시 한번 로그에서의 덧셈 뺄셈은 밑을 똑같이 만든다에 초점을 맞추고 로그끼리의 곱셈의 문제에서는 밑 변환 공식을 최대한 떠올린다 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이제 밑이겠지. 로그에서의 덧셈식과 뺄셈식에서는 밑이 다르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밑이 같은지부터 체크를 해. 현재 1번은 밑이 전부 3으로 똑같아. 그러면 덧셈은 곱하기로 곱셈이 되고 뺄셈은 나눗셈으로 합체 또는 분리가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서 밑이 전부 3일 로그였기 때문에 하나의 밑이 3일 로그로 합체하게 되면 54와 루트 3과 2분의 3을 곱하기로 하나의 진수로 묶을 수가 있고
요 계산해 보면 뭐 약분할 건 약분하고 27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3이라고 고칠 수 있는데, 자, 이 로그의 경우는 밑이 3이었기 때문에 요 진수들도 전부 밑이 3인 지수의 형태로 고칠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27은 3의 세제곱이고 루트 3은 지수 확장에 의해서 2분의 1제곱이고 곱하기 3이다. 그러면 밑이 3인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2분의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에 있는 지수는 실수배로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 2분의 9를 실수배로 빼내게 되면 로그 밑이 3인데 진수 3이기 때문에 요 값은 1이 되겠지. 그래서 로그 자체의 값은 1이 되므로 앞에서 빼놨던 실수배의 값이 이 로그의 최종 값이 되겠지. 두 번째 성질, 2번 문제. 2번 문제도 밑이 일단 전부 10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뺄셈과 덧셈은 곱하기 또는 나누기로 진수들끼리 계산이 가능한데, 현재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엔 첫 번째 로그와 두 번째 로그는 뭐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세 번째 로그의 경우는 여기 앞에 실수배 2가 곱하기가 되어져 있지. 자, 로그를 덧셈과 뺄셈은 곱하기나 나누기로 합치려고 했는데 세 번째 로그의 경우는 앞에 실수배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실수배를 먼저 진수 안에 넣어주자. 진수 안에 넣어서 덧셈 뺄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그러면 자, 앞에 실수배는 진수에서는 지수로 들어가니까 4라는 값을 가지겠지. 그리고 이 세 개의 로그의 값을 밑이 10인 로그로 합체해주면 뺄셈은 나누기라고 쓰지 말고 분수에다 적을게. 곱하기 4가 되고, 자, 이것도 약분을 해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 루트 10으로 고칠 수가 있지. 진수 루트 10은 지수 확장에 의해서 2분의 1로 고치게 되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지수는 앞에 실수배로 빼내게 되면 밑이 10이고 진수 10이기 때문에 이 로그 자체의 값은 1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실수배로 빼낸 2분의 1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 뺄셈은 하나의 로그로 합칠 수가 있구나. 자, 유제 1번의 경우도 일단 밑은 다 동일하게 3이지만 유제 1번의 1번과 같은 애들은 이런 거 3분의 2와 같은 애들은 실수배니까 진수 안에 넣어두도록 하고, 두 번째 거도 마찬가지 2를 안으로 넣고 2분의 1도 안으로 넣어서 더하기랑 빼기를 곱하기 나누기로 합체하기 위해선 실수배가 붙어 있으면 그 로그의 성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으로 먼저 집어넣은 다음 그리고 덧셈 뺄셈을 하나의 로그로 합쳐주겠다 생각하면 돼. 대표 2번. 현재 2번 문제는 이 1번과 다르게 로그들끼리의 곱셈이야. 로그의 곱셈은 로그의 밑 변환 공식을 일단 생각하라고 했어. 우선 각각의 로그를 관찰했을 때 25라는 진수, 4라는 진수, 9라는 진수들은 전부 어떤 자연수들의 거듭제곱, 25는 뭐 5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인 걸 알 수가 있지. 자, 이런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은 실수배로 빼낼 수가 있어. 5의 제곱에 2도 앞에 2로 꺼내고 4의 제곱, 4가 2의 제곱이고
마찬가지 실수배로 빼내고 실수배로 빼내게 되면 앞에 실수배로 2가 3번 곱해지고 로그를 봤을 때 진수가 어떤 거듭제곱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제곱을 바깥으로 실수배로 빼내는 연습 그리고 요 문제는 아니지만 밑도 만약에 어떤 거듭제곱이다 그럼 앞으로 빼내는 연습 그리고 로그의 덧셈 뺄셈이다 그러면 실수배를 안으로 집어넣는 연습이 되어야겠지. 자, 2와 2와 2를 곱해서 실수배는 8이 되었고 그럼 로그의 모양들은 뭐 좀 다이어트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 로그 밑이 2인 5와 3인 2와 로그 밑이 5인 3이 있어. 밑이 다르기 때문에 밑을 우리는 똑같이 만들어 줄 거야. 지금 첫 번째 로그가 2였기 때문에 두 번째 로그와 세 번째 로그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꾸어 주면 자, 이거는 진수가 2였기 때문에 분자는 1일 것이고 마찬가지 로그 5의 3도 밑이 2인 로그로 바꾸게 되면 로그 2의 5분의 로그 2의 3으로 바뀌겠지. 자, 그러면 곱셈을 했을 때 로그 2의 5라는 값과 얘가 약분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약분이 되면서 로그의 형태, 로그라는 수는 모두 사라지게 돼. 최종적인 답은 8만 남겠지, 그지? 8이다. 3번 문제. 자, 첫 번째 로그는 밑이 4, 두 번째 로그는 밑이 2. 자, 뺄셈이기 때문에 나눗셈으로 합체는 가능하지만 밑이 달라. 밑이 다르면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을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건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앞에 2번 문제에서 푼 요 공식을 쓴다기보다는 다양한 성질들 있지. 밑을 어떻게 바꿀까? 지금 4와 2의 관계는 2가 제곱이 되었을 때 4가 되는데 표준을 맞추어서 뒤에 있는 로그를 밑을 제곱하게 될 거야. 자, 밑을 제곱했기 때문에 진수도 똑같이 제곱할 수가 있지. 그래서 뒤에 로그를 로그 4의 3으로 변형을 시키면 밑이 4인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 나누어 준다. 그래서 로그 4의 9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4는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므로 밑에 지수 2와 진수의 지수 2를 실수배로 빼내도 되고 얘를 약분시킨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고치면 로그 2의 3으로 변형도 가능하겠지. 물론 로그 4의 2가 틀린 답은 아니지만 로그 4의 2보다는 2의 3이 조금 더 숫자들이 간단해졌기 때문에 이 모습이 더 최종적인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문제도 일단 밑이 2인 지수인 걸 떠나서 지수에 있는 이 로그에 관한 식을 관찰해 보면 밑이 모두 2인 로그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밑이 2인 로그들끼리의 뺄셈과 덧셈은 여기 실수배들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합체할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로그 2의 5의 제곱과 마이너스 로그 2의 3, 로그 2의 15는 덧셈이므로 밑이 2인 하나의 로그로 합쳐주게 되면 5의 제곱 25에 나누기 3 곱하기 15 그리고 약분해서 계산해 보면 5의 세제곱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방금 우리가 정리한 로그는 밑이 2인 지수의 로그 형태였어. 자, 지수에서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가 있을 때는 뭐 특이한 공식들이 있지, 그지? 다시 한번 적어보면
밑이 A인 지수에 로그가 있다. 그러면 지수의 밑과 로그의 진수는 자리 바꾸기 가능하다. 그래서 자, 이런 공식 있었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밑이 2인 지수와 로그 2의 지수가 5의 세제곱이므로 5의 세제곱과 2를 자리 바꾸게 되면 5의 세제곱의 지수가 밑이 2인 로그 2이기 때문에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므로 얘는 5의 세제곱이 되겠지. 요 값이 1이니까. 그래서 125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 4번. 밑이 3인 로그가 있고 밑이 3인 진수 2인 로그와 밑이 3인 진수 5인 로그가 있는데 밑이 3인 20을 2와 3의 형태로 변형시켜 보라는 거야. 밑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 20이라는 값을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5로 변형이 가능하지. 진수에서의 곱셈은 덧셈으로 분리가 가능하므로 로그 3의 2와 로그 3의 2와 5가 있으므로 A 두 개와 B의 덧셈이겠지. 그래서 2A 플러스 B라고 고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밑이 3이 아니기 때문에 이땐 밑 변화 공식 로그 A에 비해서 나는 밑을 완전 새로운 밑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분수 형태로 로그를 변형했었지. 마찬가지 밑이 12인 로그였기 때문에 나는 밑이 3인 로그로 바꾸고 싶다. 밑이 3인 로그로 바꿔야 되겠지. A와 B로 나타내기 위해선 분모는 로그 3의 10이고 분자는 로그 3의 70으로 바꿀 수 있고 12와 75는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12는 2의 제곱과 3,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 그래서 로그 3의 2의 제곱은 로그 3의 2가 2개. 2A가 되고 로그 3의 3은 1이 되고 로그 3의 3도 1이고 로그 3의 5의 제곱은 로그 3의 5가 2개니까 2B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래서 분수 형태인 2A 플러스 1분의 2B 플러스 1로 변형이 됩니다. 자, 지금 1번 문제와 2번 문제에서 핵심은 밑이 3인지부터 관찰, 그리고 진수가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진수 2 또는 2 또는 5로 변형이 되는지, 만약에 2번처럼 밑이 같지 않다면 밑을 강제적으로 3으로 바꾸는 거야. 공식은 여기 있지, 그지? 5번 문제. 2의 a제곱은 3, 2의 b제곱은 7인데 다음 로그 21의 49를 a와 b로 나타내어 보시오. 일단 지수의 형태들은 로그의 정의 a가 로그 2의 3이라고 적을 수 있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2의 b제곱이 7이다. 지수에 있던 b의 값은 로그 형태 이 로그 2의 7로 바꿀 수가 있지. 자, 이처럼 a와 b를 로그 2의 3, 로그 2의 7로 변형시키면 5번 문제는 4번 문제랑 같은 유형이 돼버렸어. 자, 그러면 밑이 2인 로그로 바꿔놨기 때문에 a와 b를 밑이 21인 이 로그는 밑을 2인 로그로 변형시켜야 되니까 로그의 밑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이 2인 로그로 분수 형태로 고칠 수 있고, 자, 이제 밑이 2인 로그로 바꾸었기 때문에 49는 7의 제곱, 21은 3 곱하기 7이다. 분수분해를 통해서 분자는
7의 제곱이니까 거듭제곱은 실수배로 빼고 로그 2의 7은 b이기 때문에 2b가 되고, 자, 분모의 경우는 곱하기 형태로 소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덧셈으로 분리하면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7이므로 a 더하기 b라고 변형이 가능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의 성질 한 개 더 있구나. 예, 마지막 문제 같은데 6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고 끝낼게. 7의 x제곱과 28의 y제곱은 모두 14입니다. 우선 7의 x제곱이 14다. 우리 양변의 두 지수의 등식에서 지수의 성질에서 양변에 같은 거듭제곱을 해도 등식은 성립하지. 7의 x제곱이 14라고 했으면 양변을 x분의 1승을 취함으로써 좌변은 자연수 7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 7은 14의 x분의 1제곱이고 28의 y제곱이 14다.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도 양변을 y분의 1승을 취함으로써 28이라는 자연수가 되고 14의 y분의 1승이 되고,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x분의 1과 y분의 1의 덧셈식이므로 덧셈식을 만들기 위해선 밑이 14인 지수에 있는 x분의 1과 y분의 1은 곱하기를 통해서 덧셈식을 유도할 수가 있지. 7과 28을 곱한 값이 14에 이런 식이 되겠네, 그치? 28 곱하기 7은 14의 제곱이다. 그래서 x분의 1, y분의 1은 더하면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수로 내가 풀어버렸네? 지수로 풀이한 게 틀린 건 아닌데, 요거를 로그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 요거 내가 로그로 풀어야 되는데, 지수로 풀어버렸어. 다시 이걸 로그로 한번 환산해서 로그의 성질로 문제를 풀어보면 7의 x제곱은 14다. 자, 로그의 로그를 사용하게 되면 지수 x는 로그 7의 14라고 적을 수가 있고 28의 y승이 14다. 그러면 y는 로그 28의 14라고 적을 수 있지. 다음 x의 역수 x분의 1은 로그에서의 역수는 밑과 진수를 바꾼다. 마찬가지 y의 역수 y분의 1도 로그는 진수와 밑의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한다는 건 로그에서의 덧셈은 밑이 같다면 진수끼리는 곱하기다. 7 곱하기 28은 14의 제곱이므로 진수의 거듭제곱은 실수배로 빼낼 수 있고 밑과 진수가 같은 14이므로 이 값은 2가 되겠지. 두 번째 거는 저기 로그로만 풀어볼게. 5의 x제곱이 64다. x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64. 2의 20의 y승이 256이다. 그러면 y도 밑이 20인 256 로그로 나타낼 수 있지. 다음에 x분의 6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수를 취하고 로그에서의 역수는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기. 여기 64 같은 경우는 이게 2의 6제곱이거든. 그러니까 2의 6제곱 밑에 있는 지수는 실수배 역수로 나올 수 있다. 양변의 6을 곱해서 x분의 6이 로그 2의 5라고 적을 수 있겠지. 다음엔 y가 로그 20의 256. 이것도 256을 미리 소인수분해 해보면 이게 2의 8제곱이네.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y분의 8을 나타내기 위해선 진수에 있는 지수를
실수배로 빼내고 양변을 8로 나누어 주면 8분의 y가 로그 20의 2다. 이 상태에서 양변을 역수를 취해주면 y분의 8은 로그 2의 20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x분의 6과 빼기 y분의 8이라는 식을 하기 위해선 빼게 되면 밑이 2인 로그들끼리는 나눗셈이 되겠지. 그래서 5 나누기 20은 4분의 1. 자, 4분의 1은 또 2의 마이너스 2승이므로 진수의 거듭제곱은 실수배로 빼내면 밑이 2인 지수 로그의 진수도 2이기 때문에 1이겠지.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여기 대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최대한 간단하게 로그를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이 지금 잘 되어진 상태의 문제였어. 밑에 유제 문제라든가 대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해. 일단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